아랍어과를 졸업했어요. 400만 가까운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냥 한국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궁금해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전에는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현지 방송사라든가 그곳에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비즈니스 조직이라든가 방송국에 근무하던 프로덕션에 근무하던 이렇게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은 누구나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플랫폼도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도 있고 틱톡도 있고 다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유튜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는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유튜브가 그런 기술적 트렌드나 사람들의 니즈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유튜브에서도 쇼츠가 나오는 것처럼 또 커머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 트렌드를 계속 반영해 갈 거기 때문에 그 우월적 지위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로그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로 넘어오고 다시 또 쇼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잘할 거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K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현상이 재밌게 서로 보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 영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영화였죠.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였죠. 시장 규모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컨텐츠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컨텐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올리든 누가 아프리카에서 올리든 누가 미국에서 올리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K 컨텐츠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K-팝이 K-드라마가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K 컨텐츠를 다루는 K 크리에이터들이 모든 컨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K 컨텐츠를 다루는 K 크리에이터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가 됐어요. 국운융성한 시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아랍어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을 좋아하는 걸 보고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소소한 자기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팔로워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계속 컨텐츠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인지 아세요? 제가 한 12개국, 15개국? 아니에요. 22개국이나 됩니다. 지금은 400만 가까운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냥 한국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K 크리에이터들의 프리미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궁금해 하거든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아직도 확장성이 높다. 국내 향도 중요한데 해외 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코로나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홈 트레이닝 하는 피트니스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트렌드 검색어에 이런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게 K-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홈 트레이닝에 K-팝을 적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홈트 컨텐츠를 찍기 시작을 했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K 컨텐츠를 다루는 또는 한국을 다루는 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의 프리미엄이 있고 그 파급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런 한국 문화가 전파가 되니까 크리에이터들이 확장이 됐는데요. 구독자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해외 진출하고자 했을 때는 해외 현지 법인 만들고 대기업이 진출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거 어떨까요? 중소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물건을 해외에 보내고자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커피를 하는 팔로워가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구독자가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 같은 기호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구독자 집단이 그 현지 시장을 제일 잘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그 현지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파워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컨텐츠를 한국 컨텐츠를 해외로 진출을 시키고자 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미국 영화, 한국 영화에 얘기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거짓말 좀 못해서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요. 일단 관심이 가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또는 동시번역으로 컨텐츠 밑에 자막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아주 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의역까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더 이상 언어의 문제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문제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면 K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진출은 이런 트렌드 하에서, 이런 속도에서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K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알고리즘이 그 컨텐츠를 추천하지 않을 것을 한국 컨텐츠라면 추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먹방이라는 거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에 유행을 시켰고 영어로 먹방이라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CNN은 2016년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소셜 식사다, 사회적 식사다 라고 소셜 이팅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새롭고 어떤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물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배경이 또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치킨집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치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전 세계에서 레시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치킨집들이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레시피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과정들, 업그레이드 과정들은 전 세계 최고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뭐 하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장비도 좋아지고요, 컨텐츠도 더 개발하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더 열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를 리드한다는 겁니다. 그 기술의 변화 안에는 큰 기술과 작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아주 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한국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 플랫폼이나 고도의 기술들이 맞춰가게 될 거다. 보다 더 편집을 잘하게, 보다 더 음향을 좋게, 다양한 큰 기술들, 플랫폼의 기술들도 대표적인 걸로 유튜브가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튜브 스토어를 연 것만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테스트 마켓이 된다는 거죠.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 기술적 시장을 리드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K 크리에이터의 힘,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변화도 리드하죠. 전 세계적인 확장성도 높죠. K 크리에이터들이 갖는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를 더 상승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마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커가게 되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연말에 서울콘이라는 행사를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을 서울에 모셔놓고 58개국에 3,161팀이 와서 전 세계 유튜버들이 한국에 모였거든요. 왜? 한국이니까요. 서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킹을 하기를 원하고 한국 크리에이터들과 콜라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K 크리에이터의 발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십시오. 미래는 아직 확장적입니다.